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시간, 그냥 그랬다는 이 이야기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그리고 약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하석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갑과 을의 관계를 아십니까? 저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한 가지가 갑과 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갑이 짱이고 을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부하? 이런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갑이 가해자 느낌도 들고 을이 좀 피해자 느낌도 드니까 말이죠. 아직도 우리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지만 문제라고 다들 인식을 하면서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영화의 제목은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새 뭐 게임 중에 몬스터 길들이기라고 있는데, 몬스터 길들이기는 제가 게임을 해보질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드래곤 길들이기를 봤을 때 1하고 2가 있는데 얼마 전에 2가 나왔죠? 저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은 2로 나가겠죠. 왜냐면 1, 2를 다 봐야 되니까요.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버크라는 어떠한 섬이 있어요. 거기에 히컵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이킹이라는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항상 드래곤이 나타나가지고 막 양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사람들도 해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위험한 동네에 히컵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부족장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녀린 힘을 갖고 있어요. 바이킹 하면 떠오르는 게 해적 같은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산적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야만인 느낌도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다 힘이 세가지고 막 용을 때려 잡아요. 하지만 히컵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절대로 용을 잡을 수가 없는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자체가 너무나 뛰어나요. 그래서 용을 잡을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곤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인 족장 자체도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 나이에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던진 자신의 무기가 나이트 퓨어리라는 가장 빠른 드래곤을 잡아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너무나 먼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날 히컵은 그쪽으로 수색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용은 잡혀 있었고, 나이트 퓨어리라고 해서 굉장히 검고 귀여운 용이에요. 그 용을 잡고서는 죽이려고 하지만 그 눈빛과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마음이 움직여서, 동정심이 너무나 크게 발휘돼서 자신을 해치지 못하는 이 용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 용은 벌써 뒤에 꼬리 날개를 다쳤기 때문에 혼자서 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히컵 때문에 다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또 든 거예요. 주인공이 너무 착한 거죠. 그래서 그 드래곤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다시 날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꼬리 날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에 성공을 하지만 조건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꼬리 날개를 달아주는 대신 그 꼬리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라이더가 필요한 거예요. 운전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결국에 이제 나이트 퓨어리라는 용을,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용인데 투슬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면은 이빨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거든요. 그래서 투슬리스라는 되게 강아지 같아요.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그 용과 같이 하늘에 날게 돼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용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알고 봤더니 용도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용을, 갑과 을의 관계였던 거죠, 정말로. 그 용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크라는 동네에 약을 훔쳤던 거예요. 자신들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커다란 용을 없앤 다음에 히컵은 마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었고, 결국에 그 버크라는 동네 모두가 용을 애완동물처럼, 자신의 친구처럼 기르게 됩니다. 그게 1편의 이야기예요. 2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 용들은 1편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 한 가지가, 큰 용이
있다면은 서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용의 말을 무조건 듣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친하다고 할지언정 엄청나게 큰 용이, 용 중에 대장이 죽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드래곤 길드리기 2가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용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히컵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용과의 갑과 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요. 순수한 악과 순수한 선은 아니지만 결국에 용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냐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드라고 블러드 피스트인가? 나와요. 드라고라는 인물이 사람입니다. 나와서 그 용의 대장을 자신의 부하로 삼습니다. 그리고 히컵의 엄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히컵의 엄마는 용의 알파라는 대장을 이제 용들의 대장을 알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용들의 대장을 자신의 친구로 삼습니다. 히컵의 엄마는 이제 용들의 대장을 자신의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 용들은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고 있고 반대편 드라고 팀에서는 똑같은 용들의 대장을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복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쪽의 대장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용들 모두가 그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군단을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거기서 새끼 용들은 그러한 것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 굉장히 무서운 용들일지언정 새끼 용들은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 새끼 용들을 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친구였던 투슬리스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알아듣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투슬리스가 자신의 마음을 알려줘서 다시 자신의 파트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거는 이 나이트 퓨어리가 굉장히 세요. 거기 안에서도 작지만 가장 센 저격 같은 느낌? 스나이퍼 같은 느낌의 용인데 그래서 그 나이트 퓨어리 투슬리스가 그 용을 때려잡습니다. 거기서는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10등급이라고 하는데 거의 산만한 용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투슬리스가 알파가 되는 거죠. 용들의 족장이 되는 겁니다. 히컵 역시 아버지가 싸움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족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떠한 부분을 집어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일단 영화가 재밌어요.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른들이 봐도 그렇게 지겹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역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갑과 을의 관계는 절대로 파트너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갑과 을의 관계보다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만들어내기가 어렵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한 효율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히컵이 그랬던 것처럼 히컵도 처음에 둘이 친구가 되기까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는 결국 서열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정해질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갑이고 돈이 없으면 을이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절대로 파트너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갑과 을의 관계야 파트너십의 관계였던 그 알파, 그러니까 엄청난 큰 용과 드라고라는 악당, 이 두 명은 한 명의 의지로 싸우는 겁니다. 그죠? 사악한 악당의 의지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던 히컵과 투슬리스는 이 두 명의 의지로 싸우는 겁니다. 한 명의 의지와 두 명의 의지는 굉장히 다른 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거대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갑이 있겠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을들은 결국에 갑의 의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100명이라고 할지언정 큰 덩어리인 한계인 거지만 비록 2명일지언정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면 의지 역시 그대로 남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게 파트너십인 거죠. 그래서 요새 회사들도 갑과 을의 관계보다는 파트너십을 중요해서 보직 자체도 대리, 과장, 부장이 아니라 팀장과 팀원으로 나누잖아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하지만 전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간다고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무슨 개소리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간다는 게, 그렇다면 결국에 그 수평 위에 또 다른 수평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피라미드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건덕지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는 하나의 의지로 뭉뚱거리라고 쳤을 때 파트너십의 관계는 훨씬 더 유도리 있고 유연한 관계가 아닌가 싶은 거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말이죠. 갑과 을의 관계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여자가 너무나 이쁘거나 해서 끌려다니는 관계는 그렇게 좋은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서로서로가 배려해주고 서로의 사랑이란지 마음 자체를 그대로 얼만큼 많이 보존을 하면서 사랑을 진행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이 커지는 거죠. 결국에 식민지적인 관점에서 사랑보다는 국제통상의 교류, 교역의 관계, 사랑이 훨씬 더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린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어렵거든요.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처음에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갑과 을은 시작이 빠르고요. 끝도 깨끗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갑과 을을 통해서 보이는 성과라든지 보이는 효과는 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의지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고 보이지 않는 효과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좋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파트너십은 2명으로 시작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는 결국 갑과 을밖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용을 잘 몰라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갑만 행복하고 을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은 유지만 잘한다면 둘 다 똑같이 불행해지는 대신에 둘 다 똑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총합의 값은 보이지 않는 걸로 쳤을 때 파트너십이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말이죠.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갑과 을의 관계가 필요한가? 아니다. 역시나 파트너십을 더욱더 많이 개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갑과 을의 관계는 너무나 구조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파트너십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많습니다. 선택에 따른 거지만 결국 힘든 것은 파트너십인 거죠. 앞으로 우리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갑과 을은 언젠가는 가해자와 피해자밖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트너십은 안 된다면 너무나 힘들게 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한번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끝난 일 없이 쭉 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파트너에게는 계약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